안녕하세요. 오늘 주민 설명회 사회를 맡은 이용규 인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의 의견이 우선인 그리고 주민을 위한 재개발을 우리 주민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택지 개발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공공택지 개발의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보상금과 관련된 일을 지금 2007년도 변호사 시작한 이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에 의해서 개발된 선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법을 제정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제 지정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하는 단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닥칠지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여러 신도시들을 봤기 때문에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이 그러면 우리 사업에서는 보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우리를 옥죄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곳에서 관장을 해서 법 체계가 서로가 달라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 개발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공공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어느 법에 들어가 있냐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 사업 주체가 달라지는데 사업 주체는 우리가 실제 생각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선정하는 조합에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에 따른 이익도 우리 원주민들이 나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넘어가면 사업자는 LH공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 LH공사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땅을 다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상금을 다 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 평가는 감정평가사들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 다 재산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통지를 받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통지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내가 당신들이 개발하는 여기 아파트를 분양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돈을 다시 넣게 됩니다. 즉 내가 5억이란 보상금을 통지를 받았는데 이 5억이란 보상금을 향후 당신이 개발되는 아파트에 넣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돈을 찾아가지 않고 나중에 아파트로 받을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걱정되겠죠. 지금 이 5억이란 보상금이 적정한 보상금인가? 왜냐하면 내 땅이 적어도 한 6억 7억 갈 줄 알았는데 5억이란 금액으로 보상을 해놓고 그 금액만큼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면은 저는 그대로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나한테 주어진 보상금이 적절한 금액인가? 두 번째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이 괜찮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한테 굉장히 이득이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공급되는가? 이 두 가지가 이제 관점이 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 땅을 적절하게 평가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적정한 금액에 있어서 나한테 공급을 해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단초를 보죠. 나에게 적정한 보상금으로 통지될 것인가라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공개발지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상금이 주어질 때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데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적용된 보상 가격이 주어집니다.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주어진 보상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 땅값들은 어떻습니까? 들썩이죠. 올라가죠. 이거는 여기가 개발된다는 이유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보상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보상 가격에서는 여기 아파트가 짓는다고 해서 올라간 가격을 반영해 주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내 땅이 지금 100원이라고 만약에 그냥 예정을 하면은 100원인데 여기가 개발된다고 하니까 주변 땅값들이 다 이제 150원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내 거는 개발된 이익을 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상돼요? 100원에서 일반적으로 상승될 만한 상승 여지를 하면 한 105원에서 110원 정도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당장에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이사를 못 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에 있어서는 개발되고 나서 남은 이익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가요? 조합이 가져가고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들이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공공주택개발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오면 선배정되는 것이 우리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인프라, 도로라든지 기반 사업하는 데도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깁니다.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공의 이익에 여러분들의 다수가 일정 부분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본다는 게 지금 이 사업의 맹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공개발 문제점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건설하시는 이제 여러 설계 부분에 있어서 나오셨지만은 신도시 지역에 가서 LH공사나 SH공사가 짓는 아파트들 한번 가보시면은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라고 하지만은 실제 발주자가 LH공사거나 SH공사면은 기본 설계와 자재를 SH공사와 LH공사가 정해져서 공사비를 정해놓고 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과 함께하는 재개발 재건축 이게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그 수준이 아직까지 제도나 여러 가지 결과물의 수준들이 실제로 만족할 만큼 나오기가 어려운 좀 안타깝긴 하지만 LH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런 구조는 사실 있더라. 그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건축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입지나 금리 시세 또 누가 시행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건축 설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를 제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따라가서 누가 주인이냐, 조합이 주인이냐, 공공이 주인이냐에 따라서 오더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 수치랑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LH를 저희가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해본데 비례율 자체가 한 10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実적으로 만든 설계 계획에 따른 저희가 수치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 민간 3종일 경우에는 한 140, 30%, 그다음에 민간 2종일 경우에는 148%가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저 2종이 더 숫자가 좋은데요. 아까도 설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3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려면 공원도 내놔야 되고 땅도 내야 되고 제 면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민간개발 2종 자체가 더 비례율이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방식에 따라서 사업 기간의 단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개발 이익의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분양가도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LH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임대, 공공자가는 사실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아마 조합원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59나 84 타입 같은 경우에 볼 경우에도 이 조합원들이 내야 될 이 분양가 자체가 지금 LH는 거의 6억 8억이지만 실적으로 지금 민간개발 2종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7억까지 지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훨씬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주체가 주민일 때하고 시행자일 때의 차이를 제가 비교해 놓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시행자는 수용 방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감정평가 방식으로. 근데 무슨 방식이냐? 수용 방식. 예전에 토지보상법이라고 어르신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토지보상법은 보상을 그래도 해주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바뀐 게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 법은. 그거는 결국은 이거는 공익사업을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땅 내놔라. 이거는 똑같은데 공공주택 특별법이 똑같은 법이에요. 거기서 있는데 우리처럼 모르고 다 동의서 찍고 다 끝내고 난 뒤에 토지 수용 결정 68% 불복, 감정평가 절차의 문제. 감정평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절차의 문제. 저기 건수에 이거는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각종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으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기도가 결정한 토지 수용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토지의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감정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예국 기자입니다. 주택도시공사가 신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용인시 보정동 일대입니다.
건물마다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쟁점은 땅과 건물의 매입 가격입니다.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아예 거부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평가를 해서 충분한 그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고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내에 각종 공공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기원 의원실이 지난 5년 사이 경기도 토지 수용 재결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가 결정한 2,690건의 재결 사건 중에서 1,850여 건, 68%가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건 중 7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수용은 감정평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시는 것처럼 LH 직원들이 신도시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시점에 LH의 사장을 지낸 건 변창흠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변 장관이 이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바 있죠.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수용되기 때문에 투기로 생길 이득이 많지 않다는 게 변 장관의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에 부합하는지 조정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변 장관 발언이 일견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변 장관은 한 방송에서 이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고 했습니다. 감정가라는 게 감정평가사들이 매기는 가격인데 보통 시가보다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 장관의 말은 공공이 땅을 시세보다 낮게 수용해서 신도시를 짓기 때문에 미리 땅을 사봐야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로만 본다면은 변 장관 말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거 감정평가사 20년 동안 감정평가를 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감정평가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느낀 부분이니까. 감정평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3인의 감정평가사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주냐? 결국은 사업 시행자에서 주는 거예요. 사업을 주최하는 데서 그 3명에게. 주민 쪽 감정평가사도 사업 그럼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떠냐? 사업 시행자 측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관이나 이런 쪽에 주로 업무를 하는 중견 평가업체예요. 그리고 주민 추천은 대부분 소형 평가업체라고 보면 돼요. 아무래도 국가가 지정하는 이러한 대형 토지 보상 사업에서는 그런 곳에서 국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주민의 입장보다는 국가의 입장이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땠냐면 제 느낌이에요. 통상 감정평가가 이제 3인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선배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원래는 3명이 각자 해야 돼요. 각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100%는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 만약 계시잖아요. 평가사 중에. 그러면 야, 너는 땅 하셔. 너는 지작물 하셔. 그리고 뭐 나이 드신 분은 그걸 보고 데이터를 잡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분리되는 거죠. 그래야 일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주민 추천 평가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10%밖에 못 올려요. 그 3명이 합의. 그렇지 않으면 감정평가사가 부결이에요. 안 돼. 취소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야, 너는 10만 원에, 너는 10만 5천 원에, 너는 11만 원에 이러면 10만 5천 원에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중간 가격이. 이거 제가 똑같이 해놓고 과천에 배포했다 그랬죠. 42억을 10명이 우리가 샀어요. 42억을. 거래 사례예요. 근데 이거 지정되고 3년 후에 평가가 바로 나오는 게 3년 후에 나야지 지정되면 평가가 15억 나왔어요. 42억이. 평가 나왔는데 이의신청했죠. 해갖고 1년 싸워서 3억 올라갔어요. 18억 된 거예요. 이게 감정평가사하고 대화해요. 그 사람들은 직업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말은 그래요. 정말 억울하겠다. 제가 얘기를 하면 호소를 해도 억울한데 공감해. 정말 공감한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공공을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법에 정당하게 평가했다. 빠져나갈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저처럼 안 생길 수 있는 분들 자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와서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자, 이거 제가 그 수용 재결되고 제 땅 그 10분의 1 공유자 해갖고 제가 해놓은 거 그대로 다 올려놓은 거고요. 이거 유튜브로 제가 만들어 올릴 겁니다.